안녕하세요.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아온 지도 내일이면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효율적인 노출과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라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간절한 2022년 이민년 새해가 시작되었죠. 한편 새해에도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맨 먼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바로 임금인데요. 금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지난해 시간당 8,720원보다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죠.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유급 주유 포함해서 191만원 정도 수령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2022년도에는 최초 제시한 시급은 1,800원이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죠. 물가 상승과 더불어 최저 시급도 마땅히 올라가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현 시국에 높아진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입니다. 2022년에는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또 대체 공휴일 적용 범위가 넓어졌죠.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지만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고 대체 공휴일 또한 적용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적용 기준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사전 합의를 한 경우에는 다른 일자로 대체 휴무가 가능하고요.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답니다. 또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하죠. 또 새해부터는 무공해 차의 대중화를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구매 보조금 100%를 지급받는 차량 가격이 기존 6천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고 지급 대상 물량을 기존 7만 5천 대에서 16만 5천 대로 확대하기로 했답니다. 또 새해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 시 최대 연 96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답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 달라지는 제도로 무주택 청년의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답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올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개편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볼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죠. 이건 많이 변화되는 겁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또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지요.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500만 원 초과고요. 또 재산세 과표가 9억을 초과할 경우 3억 6천에서 9억까지는 연소득 1,000만 원 초과자가 해당되겠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부담이 많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또 높은 집값 상승의 수혜로 인해서 무려 18,000명 정도가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자산이 많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제도 혜택을 보면서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을 의식한 제도 개편으로 보입니다. 또 달라지는 제도로서는 교통, 자동차 편 관련 제도도 많이 바뀌는데요. 새해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되고요. 운전 중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고 하죠. 이건 참 잘 됐네요. 또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동일한 교통법규를 2번 이상 위반한 화물용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또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포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에 대해 통행 우선권을 주고요. 퀵서비스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새해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육아휴직급여 제도도 달라지는데요. 먼저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답니다. 육아휴직 4개월에서 12개월째 급여가 통상임금 50%에서 80%로 인상된답니다. 그리고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되는데요. 이 제도는 원래 신설된 분야로서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에 대해서는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한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답니다. 새해부터 태어난 아기에게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로 2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또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고요. 신생아 수당도 2년 동안 매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월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이 7세에서 8세로 확대되고요. 병사들의 봉급은 작년보다 11.1%나 올라서 병장은 67만 6,100원, 이병은 51만 100원을 받게 됩니다. 또 장병의 내일 준비 적금의 3분의 1은 정부가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군복무 18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 적금을 납입하면 전역 때는 원금과 이자에 정부 매칭 지원금 251만 4천 원을 더해서 1,006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는 겁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하고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답니다. 또 달라지는 제도로 청소년 방역 패스가 2022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방역 패스가 청소년에게도 적용되어서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 등 필수 이용 시설은 물론 PC방, 코인 노래방 등 다중 이용 시설 입장도 제한되는데요. 추가적으로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2022년 3월 시행 예정이긴 하지만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18세 미만 청소년은 PC방 이용이 가능하지만 성인과 더불어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면 PC방 업계에도 피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네요. 또 심야 시간대, 그러니까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요. 이때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이른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 또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요. 새해부터는 동물 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신설됩니다. 첫 시험은 2월 27일이고요. 또 자동차 보험에 새로 가입할 때 배우자 차량을 운전하면서 쌓인 무사고 운전 경력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됩니다. 또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입원하더라도 비싼 병실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게 되고요.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진료 수가 기준을 개정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네요. 또 공항 이용 시에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 서비스 운영 공항이 현재 김포공항에서 김해, 청주공항으로 확장된답니다. 또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은 만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서 은행 영업시간 내 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답니다. 또 국가 장학금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기초 차상위 가구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요.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답니다. 또 청년 희망 적금이 출시되어서 납입액의 1 내지 4%의 장려금이 지급되고요. 금년 2월부터는 반려견 목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를 어길 때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하네요.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각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외에도 각 지자체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이 많으니까 거주하고 있는 해당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모르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나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겠죠. 오늘은 새해를 맞아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관련 분야는 나중 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겨울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